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제가 이 484원과 505원, 여기서는 1차 매수를 좀 해볼 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올라온 모습이죠. 하지만 아직도 추세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매수하기 좋은 그런 타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적인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체크하면서 어떤 시점에 이 스텔라 루멘이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차트적인 부분과 데이터적인 부분을 모아서 제가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료집 받아보는 방법도 제가 이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지난 3분기에 말씀드렸던 이 매집코인 크로노스로 저도 한 200%, 구독자분들은 200% 넘게 한 250에서 300% 정도 이 정도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코인 하나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 루멘 관련해서 홀더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이 홀더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 수치를 데이터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SS on the ledger라고 해서 스텔라 루멘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 조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조작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네트워크 스탯을 한번 눌러 보실게요. 자, 그러면 레저스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전송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 전송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전송할 때 성공 횟수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값이에요. 절대적인 값. 어떻게 보면 전송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갑 주소가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당시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안 보내진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2021년부터 이때 우리가 기억하는 불장이 한번 있었었죠. 이때부터 갑자기 스텔라 루멘을 전송하는 그런 횟수가 많아졌고 성공 횟수가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7월에서 8월 이때 전송량이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자, 딱 보시면 7월 달에 가격 급변이 이어졌는데, 이것을 매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런 전송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그냥 뭐 업비트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 전송 데이터 값이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업비트가 아니라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뭐 콜드 월렛이나 아니면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해외 거래소나 뭐 업비트나 이런 데로 보내서 매도하려고 이렇게 전송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정확히 보시면 이때 2025년 1월부터 저점을 잡고 이 전송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모습이거든요. 이게 1월에서 2월, 그런데 3월에서 6월 동안 비슷한 수치가 유지가 되다가 7월달, 8월달 이게 딱 늘어났어요. 자, 정확히 올해 들어서 이때 매도할 사람들은 일단 다 매도하고 정리할 사람들 정리하고 내려가면서 뭐 모은 사람도 있고 흘린 사람도 있겠지만, 딱 이때 매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거래소나 아니면 다른 지갑으로 물량을 이동시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스텔라 루멘이 상승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걸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이때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송량이 늘어났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전송량이 늘어났고,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9월 달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치가 상당히 작아요. 자, 그런데 이 수치 값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이게 딱 1월 데이터거든요. 1월 데이터보다 늘어나면서 3월 달에서 6월 달 데이터 값보다 늘어난다면 이것을 매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걸 매도하기 위해서 세력들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결국에 매도를 하기 위한 그 작업이 이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송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에 3월에서 6월 달 동안의 전송량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7월 달, 그리고 2024년의 전송량보다 이 절대값이 늘어난다면 그때부터는 스텔라 루멘이 움직일 수 있는 작업을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건 또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급변하거든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래량을 보거나 캔들의 모습을 보거나, 여기서 캔들은 좀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이거든요. 즉 거래량이 이러한 전송량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 값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New Assets and Trust Line
트러스 라인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 주황색 캔들이 새롭게 형성된 지갑의 데이터 값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텔라 루멘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거나 엄청난 호재가 있다면 지갑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겠지만 별다르게 막 비트코인을 이겨내는 그런 코인은 아니다 보니까 이때 늘어났던 사람들, 스텔라 루멘 말고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있는 지갑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스텔라 루멘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이때부터 보유했잖아요. 물론 매도하고 한 개만 남겨놔도 이게 유지가 되는데, 자, 지금 저점을 잡고 끌어올려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딱 데이터를 보시면 2025년 들어서 지갑 수, 새롭게 만들어진 지갑 수가 저점을 잡고 한번 튀어 올렸고, 지금 7월에서 8월, 지금 9월달 수치값이 안 나오곤 있지만 여기서 저점을 잡고 새롭게 스텔라 루멘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홀더들이 늘어난다면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전송량이 2023년과 2024년보다 늘어난다면 저는 그때부터 스텔라 루멘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홀더 수도 같이 늘어난다면 그때부터 스텔라 루멘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00원, 1,500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좋아하고, 데이터로만 좀 확인을 해도 우리가 모아가야 될 시점을 알 수가 있고, 그 시점에 맞춰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스텔라 루멘 관련된 이 락업 일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과 데이터들을 좀 포함해서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님들께 오늘 말씀드린 이 코인에 대해서 대응 전략집을 좀 많이 보내드렸었죠. 전략 일정에 맞춘 매매 전략, 그리고 재단 고래지갑, 매집 평균 단가부터 시작해서 불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 전략집을 보내드리면서 모두 알려드렸는데, 자, 이 전략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언락 일정에 맞춰서 2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5월까지 400%의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언락 일정이 있고 나서는 빠지는 폭이 80%이 정도 이상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게 있죠. 자,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고 이 일정에 맞춰서 매도를 한다면 지난 솔레이어가 이 400% 상승했던 것처럼 우리는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대응 전략집을 상당히 좋아하고 구독자분들께도 괜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솔레이어도 1분기 매집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전략만 알아두시고 수익을 못 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언락 일정, 락업 일정이 풀리는 일정들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전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면서 아까 솔레이어처럼 이런 급락을 좀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솔레이어 이런 코인들 상승을 하더라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왔고, 이런 일정에만 맞춰서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는 매수 단가 고려 안 해도 되고 그냥 비중만 잘 담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언락 일정들은 1년에 많아봤자 한 번, 두 번, 뭐 많아야 한 3번 정도 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벤트들을 놓친다면 이런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만 잘 잡아도 우리가 100%, 200%이 정도의 상승은 좀 먹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다가는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될 겁니다. 결국에 계좌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트리거, 촉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트리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정에 맞춘 매매 전략, 일정에 맞추더라도 고래들은 또 어디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재단은 또 어디서 물량을 모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둔다면 재단과 고래보다 더 싸게 사면서 더 높게 매도할 수 있는 이 전략에 대해서 알아둘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대응 전략집을 보시면 뭐 지금 마이너스 50%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이너스 40%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매수 단가별로 세부적인 전략까지 모두 넣어놨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만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도 한번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집 마지막 페이지에 제2의 크로노스가 될 매집 종목 또한 넣어놨는데, 제가 3분기 내내 매집할 만한 종목 6월부터 7월까지 모두 계속 알려드렸죠. 자,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최대 30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제가 크로노스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모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다며 제가 예상하던 그런 수익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구독자분들이 모두 매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더 높게 매수를 하면서 저도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에는 비중을 줄이면서 지금은 4분의 1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코인에 대해서 대응 전략집을 보내드릴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줬던 크로노스처럼 4분기에 매집해서 4분기에 터질 이 매집 코인 하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못 가고 그냥 떨어지면서 손절이 될 수 있지만 제가 크로노스로 결과로서 딱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시고 자,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이 대응 전략을 보다가 정말 괜찮구나 싶으며 4분기 매집할 만한 코인을 말씀드릴 테니까 4분기 매집할 만한 코인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 전략집 오늘 말씀드린 코인뿐만 아니라 제2의 크로노스가 될 매집 종목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대응 전략집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대 상관없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